그래서 변기가 낫다 해서 꼭 이제 부분 절제를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건 아니고요. 운이 없으신 경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 변기는 일기라고 해도 전절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치나 개수 그리고 이 유방암들이 전체 유방에 분포하는 분포도 이런 것들이 부분 절제를 결정하느냐 전절제를 결정하느냐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오늘 은근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저는 부분 절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절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수술 방법에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이제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덜어내버린다,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유방암이 진단된 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가슴 없이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전체를 다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나는 이래서 부분 절제를 그냥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제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유방암 수술이고 비록 이제 가슴을 전체를 없애야 되지만 재건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 좀 더 자연스럽게 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부분 절제는 암 조직과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의 일부를 포함해서 절제를 하되 유두나 전체적인 유방의 모양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부분 절제라고 하고요. 전절제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데 지금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두를 포함을 해서 전체 유방 조직과 피부를 넓게 잘라낸 다음에 남아있는 이 근육 위에 남은 피부를 공합해주는 방식의 수술이 전절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진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전체를 다 제거해야지 안전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제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통계를 보면 부분 절제의 비중이 서울대 기준은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가 전절제,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재건 수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기가 낮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암의 크기가 좀 작고 림프절의 전이를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기까지는 이제 5cm가 이제 되지 않는 그런 유방암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으면 먼저 부분 절제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 암의 사이즈가 5cm를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 의학적으로는 전절제를 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5cm가 넘어서게 됐을 때 실제 절제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국소 재발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변기가 이제 5cm가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변기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절제가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죠.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부 낮은 초기 변기, 0기, 1기, 2기의 유방암 환우분들께서도 피치 못하게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암의 크기와 무관하게 암이 이제 유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유두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 전절제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0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이후에 내 치료 성적과 전혀 관련은 없지만 석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 석회가 전부 다 암이 의심이 될 때, 암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암이 의심이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전절제를 권하기도 하죠. 근데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슴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보존하지 않느냐의 굉장히 핵심 키 요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유두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 남은 유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굉장히 미용적으로 유두가 가진 이런 대칭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수술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유두를 없애가면서까지 부분 절제를 권하지 않아요. 만족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부분 절제를 해서 이제 남아있는 유방 조직이 있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미 모양이 많이 나빠져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속상한데 거기에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치료의 부담감
시간까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많이 권하는 편이죠. 그래서 병기가 낫다 해서 꼭 이제 부분 절제를 다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유방암, 일기 유방암, 되게 작은 유방암들이 여러 부위에 나뉘어져서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 저 건너편에 있고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전절제를 권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없으신 경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 병기는 일기라고 해도 전절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치나 개수 그리고 이 유방암들이 전체 유방에 분포하는 분포도 한 4분면이라고 해서 같은 구역 내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구역 내에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부분 절제를 결정하느냐 전절제를 결정하느냐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 수술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가 가진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재건이 있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외부의 조직을 활용한 재건 수술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은 되게 명확한데요. 자가 조직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위의 살, 주로 뱃살이나 아니면 등 쪽에 있는 이제 살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조직들을 일부 절제를 해서 혈관까지 이제 살려놓은 다음에 그 혈관과 조직이 나오면 걔를 이제 절제한 내 유방에 혈관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돼야지 그 조직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가진 조직을 끌어와서 이식해주는 것들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내 조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후에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술을 하고 나면 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가 조직을 활용을 하게 되면 등이든 배든 또 하나의 상처가 생기고 그 부위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가슴 쪽 수술의 회복보다 복부나 등 쪽 회복이 더 오래 걸리고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진입장벽이 약간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가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가 조직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조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리콘 유방 같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사실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넣게 되면 실제 유두를 살리면서 전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부의 분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유방 조직만 깨끗하게 도려내고 그 부위를 보형물로 채워버리면 사실 회복과 이제 수술 자체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건 수술 방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넣으면 교체를 해야 되죠. 교체 주기는 보통 10에서 15년 정도인데요. 보형물이 이제 실리콘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넣게 됐을 때 남아있는 유방 조직이 없고 피부와 일부의 지방 조직이 이렇게 보형물을 덮게 되면 보형물의 주름이 적나라하게 사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보형물이 유방 내의 모양을 잘 잡고 유방 내에 딱 정해진 위치에 이제 놓을 수 있도록 인조진피라는 것들을 또 보형물을 한 겹 랩핑을 하듯이 싸버립니다. 문제가 얘는 이제 보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싸고 오히려 유방 수술 비용만큼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지는 각자 핵심적인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가 조직을 이용하면 향후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공 유방이나 이런 보형물을 활용을 하면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수술도 굉장히 빠르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은 당연히 인공 조직, 보형물을 활용한 재건 수술 많이 하십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들을 많이 쓰고 자가 조직을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직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살이 있어야 그 충분한 조직의 양을 떼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조직들도 충분히 얘를 끌어당겨서 붙일 수 있을 만큼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은 내 조직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대부분 되게 체구가 작고 마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고, 또 진료를 할 때 재건 수술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재건 수술을 유방암 수술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할 수 있고 바로 못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만일 암의 병변이 되게 커서 전체를 없애야 되는데 전체 유방 조직을 제거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다행히 유두는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유두를 포함한 피부를 전체를 살려놓고 내부에 있는 유방 조직만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절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부에 보형물만 이렇게 딱 교체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에 원 스테이지로 이제 수술이 되는데, 만약 유방에 있는 유두를 살리지 못한다, 유두 아래까지 암이 침범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유두까지 도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보형물을 넣지를 못하고요. 확장기라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식염수를 주사해서 살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확장기를 삽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확장기를 넣고 수술을 1차로 종료를 하고요. 식염수를 조금씩 넣어서 살을 충분히 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충분히 늘어나면 그때 이 확장기를 실리콘 보형물로 교체를 해버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가진 조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유두도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미용적으로 충분히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재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확장기를 넣게 된다는 얘기는 유두를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확장기 후에 이제 유두도 없어지지만 살을 또 늘리고 2번 수술해야 된다는 이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을 조금씩 늘리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살의 두께가 반드시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피부가 더 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삽입한 보형물의 주름이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인 완성도가 바로 교체하는 보형물 삽입 수술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철제를 해야 된다면 그때부터 걱정하시는 거는 꼭 유두를 살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죠. 처음에 그래서 유방 수술 앞둔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전체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정성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게 되고, 이제 부분 절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뭐 이후에는 부분 절제를 하시면 되니까 또 크게 걱정은 안 하시지만, 피치 못하게 전절제를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전절제를 하게 되면 내가 재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재건을 한다면 바로 이제 유두를 살려서 바로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확장기를 넣은 다음 살을 늘리고 보형물로 교체하는 2번의 수술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과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되게 급속도로 자라는 그런 유방암들이 있어요. 화생성 유방암이나 염증성 유방암 같은 경우인데, 염증성 유방암은 이제 보형물 수술은 금기입니다. 할 수가 없고, 화생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런 경우는 뭐 하자면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급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암의 범위가 크고 이래서 좀 많은 조직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1차로 전절제를 진행을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나 부가적인 치료, 그런 것들까지 좀 끝내놓고 이후에 가능한 시점이 오면 조금씩 이제 살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연 재건 수술을 고민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 방식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유방암도 이제 어느 정도의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아형도 어느 정도의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방암 수술도 어느 정도 이제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유방암이 진단된 이후에 수술을 고민을 하는 분들께 어떤 경우에 부분 절제를 하고 어떤 경우에 전절제를 생각을 하고, 재건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재건술이 좀 더 자연스러운 재건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수술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 절제를 하나 전절제를 하나
하나, 그리고 재건 수술을 하나, 재건 수술을 하지 않으나, 이런 디테일한 방식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기를 따라가고 그리고 아형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방식은 부분절제냐 전절제냐 이런 디테일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치료 성적이 그럼 떨어지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부분은 오늘 영상으로 꼭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도 유방암을 치료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치료는, 내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지 미리 조금 아실 수 있다면 이후에 어디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정말 수술 방식을 고민하는 순간이 왔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숙고해 보면서 방식을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